남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십 년간 갈등의 역사를 가진 두 이웃나라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특히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국경을 따라 벌어지는 소규모 충돌에서 대규모 충돌에 이르기까지 자주 무력 충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두 핵무장국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키스탄과의 격렬한 충돌 이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대국민 연설은 인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충돌은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측 간의 일련의 포격 교전으로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 현장 보고에 따르면 국경의 군사적 진지가 심각하게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이슬라마바드는 단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뉴델리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여론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인도 국민은 파키스탄에 대응하여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더 확대하는 대신 모디 총리는 놀랍지만 전략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국에 방송된 연설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군이 파키스탄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평화가 인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지만 도발을 받으면 인도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인도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권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모디 총리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성명은 군과 국가안보 수뇌부와의 일련의 비공개 회의 이후에 나왔으며 그 회의에서 군사적 선택 사항이 장시간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군사작전 중단은 국제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하는 현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뉴델리는 미래의 군사 행동을 파키스탄의 행동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외교적 부담을 이슬라마바드로 전가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도발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인도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모디 총리의 연설이 파키스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특히 중국을 비롯한 지역 강대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도가 이 지역에서 취하는 모든 조치는 중국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뉴델리가 군사적 일시 정지를 했지만 반격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도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후 전장이 아닌 정보 전선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재빨리 승리를 주장했지만 인도 언론은 사진, 위성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이용해 군사적 우위를 점한 것은 파키스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반격을 가했다. 인도 텔레비전은 인도 군사 전문가들이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파키스탄의 피해를 분석한 특별 보도를 재빨리 방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파키스탄의 많은 군사 기지가 파괴되고 무기와 물류 창고가 파괴되었으며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방공 시스템이 인도의 공격으로부터 영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K9 썬더의 국산화 버전인 K9 바즈라 자주포가 인도군의 확실한 승리에 기여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강조되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K9 바즈라 부대의 정밀 포격으로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의 주요 방어선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K9의 파괴적 효율성과 배치 속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사막의 천둥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SH-15 자주포 시스템을 칭찬하는 반면 인도 언론은 SH-15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지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SH-15가 트럭에 장착되는 디자인으로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고강도 전쟁 환경에서 작전할 때 공격에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9 바즈라는 두꺼운 장갑과 지속적이고 빠른 발사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도 검증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SH-15가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포럼에서 인도인들은 K9와 SH-15 간의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일련의 밈 분석 영상, 애니메이션 클립을 퍼뜨렸는데 그중 K9가 항상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군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장거리 포병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고 K9 바즈라를 선제 공격의 트럼프 카드라고 부르자 인도 국민 사이에 자신감이 퍼졌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뉴스 채널도 이 갈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인도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의견에 기울어졌습니다. 로이터와 BBC 통신은 모두 서방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손실이 적지 않으며 특히 분쟁 지역 인근 지역에서의 손실이 크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위성 이미지는 정보전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인 역할을 합니다. 상업 위성 기관과 독립 분석가들이 촬영한 이미지는 인도 측의 주장 중 일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정부의 승리 주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 언론이 이에 대한 반대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이 현대 전쟁 표준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한 K9 바즈라를 비롯한 포병 기술의 우월성이 인도가 적의 화력을 분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영리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대치 이후 많은 국가,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은 카슈미르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K9의 실제 전투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강력한 언론 반격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K9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인도 언론이 국경 충돌을 국제적인 정보와 이미지의 승리로 바꾸기 위해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캠페인의 핵심은 바로 K9 바즈라 자주포입니다. 이는 인도군의 힘, 기술력, 승리 정신을 상징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최근 갈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K9 바즈라 자주포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 개발하고 인도가 국내에서 생산한 현대식 무기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전장에 K9가 배치된 것이 전투의 상황을 바꾸어 인도가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저없이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K9 바즈라와 SH-15 자주포 체계 중국이 파키스탄에 공급한 포병 유형을 직접 비교하는 데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K9 바즈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의 유명한 K9 천둥 자주포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55mm 52구경 배럴을 장착한 K9는 일반 총알로 최대 40km, 장거리 총알로 최대 54km까지 사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K9는 분당 6에서 8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15초 이내에 3발의 총알을 일제 사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집중된 화력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K9의 추적식 셰시는 라자스탄의 건조한 사막부터 카슈미르의 험준한 산악지대까지 모든 지형에서 기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K9의 장갑 시스템은 소구경 장갑 관통탄과 포탄 파편을 견딜 수 있으며 MBC 여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염된 환경에서도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K9는 장거리 공격 포병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이동 요새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SH-15는 해당 국가의 언론에서 가장 현대적인 포병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SH-15는 중국에서 개발한 155mm 52구경 트럭 장착포이다. SH-15의 가장 큰 장점은 K9보다 무게가 가벼워 비용이 저렴하고 배치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어 구조 자체가 SH-15를 험난한 지형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산악 지형과 혹독한 기후가 특징인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호 측면에서 SH-15는 장갑이 거의 없고 가볍게 장갑된 조종석만 있어 승무원이 반격이나 매복에 취약합니다. 승무원의 반응 속도와 생존성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전쟁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한 현장 분석 결과 SH-15는 장시간 발사 세션 후마다 과열이 발생하여 계속 발사하기 전에 총신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전투 효율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 역시 파키스탄이 SH-15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전투 요구 사항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적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인도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용 시험을 거쳐 K9 바즈라를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며 예비 부품과 탄약의 공급망이 있어 선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K9 바즈라와 레이더 시스템, 무인 항공기, 지휘 시스템을 통합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SH-15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K9 바즈라는 전장 지휘 시스템에 연결하여 실시간 목표 데이터를 수신한 후 거의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력 효율을 최적화하고 전투 유닛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분쟁 중에 파키스탄의 SH-15 포병대 대부분이 작전 개시 후 불과 몇 분 만에 발견되어 파괴되었다는 정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H-15가 발사를 멈춰야 하고 보호 장갑이 없으며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의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포병이나 자살 무인 항공기로 쉽게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K9 바즈라는 사격 이동 사격 모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격 후 승무원은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즉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고 적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화력을 유지합니다. 이 전술은 현대 전장에서 특히 고강도 교전에서 극도의 유연성과 효과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K9 바즈라와 SH-15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두 자주포 계열 간의 비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군사교리, 작전적 사고방식, 방위 조달 전략의 차이점을 반영합니다. 인도는 검증되고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지형 기후, 전술에 적합한 무기를 통해 군대를 점차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여전히 중국산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는 실제 전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K9 바즈라가 SH-15보다 우수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매개 변수에서만이 아니라 전투 결과, 작전에 참여하는 군인의 신뢰성 그리고 지역적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K9는 단순한 포병대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가 첨단 전쟁 시대로 전환하는 상징이며 국가의 지위에 도전하는 모든 적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기입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북유럽 국가들은 방위 전략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13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동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진지하게 대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핀란드에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 중 하나는 K9 딴들 자주포를 대량으로 계속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K9가 아시아 분쟁에서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과 NATO 방위 시스템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23년 1월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K9 포 38문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발표하면서 핀란드 육군에서 운용 중인 K9 포의 총수가 70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7년에 구매한 최초 48문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구매 외에도 핀란드는 핀란드 영토 내 K9 정비 라인을 유지, 개량하고 부분적으로는 국산화하기 위해 한국과 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체결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 포병 라인에 대한 핀란드의 장기적인 전략적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입니다. 핀란드가 K9 구매를 늘리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한 우려 때문입니다. 키이우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즉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포병 전력에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을 통해 핀란드 군사 기획자들은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 방위 역량을 유지하려면 기동성, 정확성, 생존성이 뛰어난 포병 화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K9는 이러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정찰 무인 항공기, 정밀 무기, 전자 공격이 만연한 현대의 전투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포병 체계가 쓸모없어지고 있습니다. K9는 사격, 철수, 재배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반격 위험을 피하고 항상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 최신 사격 통제 컴퓨터, NATO 전장 지휘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덕분에 K9는 핀란드의 다층적 방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휴대용 포병 시스템과 달리 K9는 수십 초 동안 멈춘 후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의 무인 항공기에 탐지될 경우 K9는 신속하게 위치해서 철수하여 몇 분 안에 다른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를 자랑하는 K9포는 기계화 기갑 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상군이 항상 근접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핀란드가 K9를 선택한 것은 전통적인 NATO 제조업체가 아닌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관계나 동맹의 역사보다는 기술적 능력과 실제 성능이 방위 조달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 비교 시험에서 K9는 정확한 발사, 높은 안정성, 추운 날씨와 울창한 산림 지형에 적합한 전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스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또한 헬싱키의 군사 전문가도 K9 차체의 추가적인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프로토타입은 무인 항공기 방어 장비, 감시 레이더, 심지어 통합 대공포로 테스트되었으며 이를 통해 K9를 포병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열렸습니다. K9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핀란드는 NATO 동맹국, 특히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이들도 K9를 사용함와의 전투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군대는 공통의 기술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실제 훈련이나 방어 작전 중의 훈련, 유지 보수,
물류 및 전술 조직 측면에서 더 쉽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에서 중부 유럽까지 NATO 동부 측면을 따라 효과적인 포병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핀란드가 2023년 4월에 공식적으로 NATO 회원국이 된다는 맥락에서 K9 썬더를 통한 포병 화력의 현대화는 국가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블록의 집단 안보 시스템에서 핀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핀란드는 첨단 NATO 규격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보 부담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공동 방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회원국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핀란드가 K9 썬더에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한 결정은 무기 구매 계약일 뿐만 아니라 유럽 방위 인식의 전략적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K9는 전쟁에서 효과적인 자주포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같은 소규모 국가가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도구로서도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핀란드가 K9 썬더포 구매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유럽 방위 시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주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심지어 영국까지 유럽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K9를 소유하기 위해 큰 관심을 표명하거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K9는 21세기 기동포병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구대륙의 현대 전쟁 교리에서 점점 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썬더 도입에 있어 유럽의 선구자적인 국가이며 이 지역에서 한국의 가장 큰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바르샤바는 특히 포병 분야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K9A1 21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 직접 공급되고 나머지는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 체결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이며 K9가 동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방위, 산업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폴란드는 포병 구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디펜스그룹 K9 제조사와 협력하여 국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유럽의 전투 상황에 맞춰 개량된 K9, 예를 들어 K9PL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K9를 단순한 전투 차량이 아니라 자율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유럽 최대의 방위 센터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바르샤바가 K9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전술적으로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K9의 기동성과 반응 속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NATO와의 합동 훈련에서 K9는 소련의 ES-1 그바스디카와 같은 구형 포병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찰용 무인 항공기와 현대식 지휘 시스템과 통합하면 K9는 빠르고 정확한 공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간 작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구형 포병 시스템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폴란드와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도 K9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2021년에 K9 18대를 구매했습니다. 전략적 북극 해안선을 가진 NATO 국가인 노르웨이도 2019년에 K9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구식 소련시대 포병을 대체하기 위해 수십 대의 K9 구매를 협상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해 포병을 현대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K9는 전투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정적, 정치적 다재다능성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PZH-1000이나 프랑스의 시즈와 같은 자주포 계열과 비교했을 때 K9는 가격이 더 합리적이고 납품 기간이 빠르며 특히 매력적인 기술 협력 훈련 기술 이전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지만 아직 탄탄한 기술 기반이 없는 동유럽 국가에 특히 해당됩니다. 실제로 독일이 생산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무기 주문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파트너를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K9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유 물류 및 훈련 시스템이 강화되고 K9 운용자 간의 비공식적인 포병 동맹이 형성됩니다. NATO군은 공통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훈련을 쉽게 실시하고 예비 부품을 공유하고 공동 배치가 필요할 때 전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NATO가 러시아나 적대 세력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장려하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심리전 요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 억제력은 군인이나 탱크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화력과 대응 속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나라가 K9 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나라가 상당한 속도와 위력으로 모든 침략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러시아에게 NATO 국경을 따라 K9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전략적 경고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K9의 인기는 효과적인 무기 수출 전략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 대륙의 방위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서구의 포병 체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효과적이고 유연하며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옵션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및 합동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K9 포병 전투기는 글로벌 포병 전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슈미르의 격렬한 전장에서 북유럽의 얼어붙은 지역까지 K9 바즈라와 K9 썬더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을 입증했습니다. K9는 대한민국과 파트너 국가들 간의 기술 협력의 산물로서 현대 포병 능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방위 전략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K9의 확산은 국가가 무기를 선택하는 방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큰 주장만을 쫓지 않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가치, 신뢰성, 검증된 전투 효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는 K9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